이미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원래 일요일 오전 11시에 방송을 하다가 오늘 이재명 지도부에서 사실은 지난번에 또 코로나에 걸리셨죠. 정말 다행인 건 지금 이재명 대표님께서 코로나 이후로 그 크게 뭐 후유증이 아직까지는 없으신 것 같아서 앞으로도 당연히 없어야겠죠.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때 밀렸던 이제 평산마을, 봉하마을 일정을 오늘 소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11시에 원래 방송을 하다가 오늘은 오후에 방송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즉각 반응을 하셨죠. 지금 막 이걸 가지고 저쪽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가 됐든 간에 자기네 태극기 세력들한테 어필하고 있다는 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갑자기 지금 추석을 앞두고 정말 공교롭게도 뭐 김혜경 여사님도 막 그 검찰 그 소환 얘기 나오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의 얘기가 막 갑자기 언론에 도배가 되고, 다수의 시민들은 이미 학습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국힘 쪽 지지자들은 꼭 이 시점에 이렇게 수사를 안 해도, 검찰이 엄포를 안 해도 원래 싫어하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특히 대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소위 중도층, 뭐 정치 저간여층, 뭐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중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 표현이 중도라고 하지만 이게 뭐 강한 사람한테 끌려가는 경우도 많고, 그냥 아예 그냥 관심을 안 가지는 경우도 많고, 이것도 사실 되게 그 다양한 케이스가 있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재명 대표님의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 가족을 향한 수사를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뭐냐? 정치 탄압이다. 그리고 지금 야당 탄압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전 정권 타령을 할 건지 다수의 시민들도 의아해하고 있죠. 심지어 윤석열 정부를 찍었던 사람들조차 초창기에는 그래, 뭐 문재인 정부에서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당신이 집권했으니 그럼 한번 잘해보쇼 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아니 이제는 임기 그 전환점을 지나가지고 이제는 소위 힘 다 빠져가는 시기가 오는데도 아직도 문재인 정부 탓하고 있고, 그러면서 막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는데, 그것도 알겠다. 내가 기꺼이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왜 대통령실이라든지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는 것 같지? 맨날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맥주잔 들고 다니는 것 같고, 뭔가 왜 우리들만 힘들고 고통받는 것 같지? 뭐 의료 대란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뭐 해외에선 우리가 뭐 대중, 대러, 무역 적자 같은 경우에도 정말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 취임한 이후부터 지금 지표가 굉장히 악화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했다고 드러난 그 소위 신자유주의 정책이죠. 그것도 뭐 초부자 감세해주고 뭐 긴축 재정한다 그러고 재정 건전성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국내로 보나 국외로 보나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데 갑자기 뭐 하고 있나 보니까 심지어 응급실 뺑뺑이로 난리가 났는데 그런 거는 제대로 신경도 안 쓰고 문재인 대통령 가족 수사를 한다? 이러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개혁 진영이 똘똘 뭉쳐서 저 무자비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자, 요런 기조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의 본질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과 문재인 전 대통령 두 분 다 정치보복의 수단이 되는 이 현실, 결국 검찰이라는 게 우리가 뭐 그 교과서적으로 보면 아주 막 공명잣대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막 증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치우치지 않고 정파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말로는 다들 그렇게 하지만 여태까지의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냥 저들이 자기들 멋대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아주 작은 거라도 찾아가지고 탈탈 털어버리고, 아예 그냥 재판에서 아무리 나중에 무죄가 나오고 검찰의 터무니없는 짓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재판으로 가는 과정에서 한 사람 그리고 그 주변인들을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버려가지고 정치권에서는 손절하게 만들고, 뭐 대놓고 손절은 아니더라도 옹호를 하는 순간 같이 날아가게 만들어버리니까 침묵하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계속해서 키워왔다는 걸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힘을 합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그 여러 가지 그 엄청난 공격에 지금 같이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이런 상징적인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러면 또 너는 뭐 성역화하냐, 뭐 문재인 성역화, 이재명 성역화, 막 맨날 이런 식으로 저를 비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제가 누군가의 마음엔 안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문재인 정부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님의 민주당을 성역화하자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말은 항상 옳기 때문에 거의 수학으로 치면은 정답이 딱 떨어지는,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는 그 2라는 정답을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고 응원하고 뭐 힘을 보탰다. 그리고 방송 같은 데 나가서도 실드 쳤다.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라는 건 워낙 상대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혹은 어떤 그 방향이 설령 다수의 시민들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가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생기고 그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또 그 넘어야 할 장벽들이 있으면 그럼 조금씩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당연히 비판하는 분들 계실 수 있죠. 그래서 비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다? 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을 하는 것도 정말 그 쓴소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너네들 한번 내부에서 싸워봐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것도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그 각각의 시각으로 보면 저는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다만 제가 주로 생각하는 건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게 바라보는 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너무 노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지 말자. 이게 지금 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뿌려놨던 국정원의 그 끔찍한 씨앗들 이게 2024년 지금 요 시점에 본격적으로 막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탄핵 끌어내리자. 3년 너무 길고 더 이상 이제는 이걸 방치해뒀다가는 나중에 뭐 경제 문제도 물론이고 이거 외교적으로 특히 일본 입장에서 아주 구미가 당기는 짓들을 다 해주고 있으니까 이걸 다시 복원하려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 뉴라이트도 이제 사실은 뭐 뉴라이토란 얘기도 있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죠. 뭐 친일 뭐 니뽕 라이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해서 뭐 역사 논쟁을 자꾸 그 이미 역사적으로 끝난 문제를 다시 끄집어 와가지고 상대평가로 막 이렇게 바꿔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교과서 논쟁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뭐 박근혜 정부 때 교과서 포럼에 있었던 뭐 이배용 같은 사람들이 지금 또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조만간 그래서 이제 막 교과서 가지고도 뭐 그 논쟁을 또 불러일으킬 것 같다는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어쨌든 저들의 무자비한 짓들 막고 저들의 그 꼼수라든지 그 선 넘은 행동들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가 이제 제 기본적인 스탠스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이러한 스탠스와 주장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든 아니면은 뭐 이런 제 주장을 싫어하는 분들이든 우리의 목표는 지금 윤석열 정부를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자. 그 이후에 의견 충돌을 뭐 토론을 하든 아니면 그냥 각자 갈 길을 가든 그건 그 이후 문제라는 거죠. 그 사이에 시간이 하루라도 가는 게 다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 살려달라는 정말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한 구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씀을 전하셨죠.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당이 강하고 일사불란하게 결집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자꾸 언급하면서 본인의 그 정치력을 그 정치력이 부족한 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앞세워가지고 본인의 그 부족한 정치적 자산을 채우려고 하는 분들도 요 메시지를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무슨 자꾸 뭐 일극체제로 간다 이러다가 뭐 전체주의로 가는 거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지금 당이 그 단일대우로 뭉치면은 이건 다양성이 말살되는 거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조중동에 떡밥을 주는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양성 저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유, 다양성, 역동성 매우 심각하게 그 지켜야 되는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지금 저들이 대놓고 전방위적으로 포위를 해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문제의식, 분노, 뭐 위기의식을 갖고 똘똘 뭉치는 걸 두고 소위 그 조중동 시각처럼 야 이네들이 또 팬덤 정치로 나라를 말아먹네 이런 얘기 그리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치고 또 정작 한동훈 대표의 그 팬덤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이러니까 선택적이란 얘기에 지금 많은 시민들이 부당하다 라고 분노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준비가 안 된 대통령이 집권해서 지금 나라가 혼란을 넘어서 지금 아작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민주당의 재집권을 준비해야 된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도 지금 뭐 어떻게 하면 좋냐. 그동안은 그래도 정치권의 눈치라도 봐가지고 뭐 대화를 하고 설령 그게 쇼라고 하더라도 야당 대표 만나서 설득도 하고 그런 걸 했었는데 지금 저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오로지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전 정부 털고 야당 탄압하고
그러면서 기시다 만나갖고 실실대고 있고 요런 모습만 보이니까 이제 날이 조금 있으면 선선해지면 거리로 나서서 끌어내리는 것밖엔 답이 없다.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재명 대표님도 오늘 평산에도 가셨고 그 아침에는 봉하마을에도 가셔서 그 여기서 또 노무현 정신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본 상황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권양숙 여사님께서도 지금 일련의 상황이 걱정된다는 말씀을 전하셨고 당에서 중심을 갖고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메시지가 다 일관된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고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게 뭐냐, 뭐 결국엔 이것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유시민 작가님께서 그 방송, 그 알릴레오 방송에서 말씀하신 거에 저도 되게 많이 와닿아서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민들 각자가 각성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이 난리가 난 마당에 우리가 그냥 보기 싫으니까 뉴스 안 볼래, 막 보면 짜증만 나니까 나 그냥 이런 거 몰라도 돼 라고 넘길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일정 정도의 분노도 하고 어느 정도의 각자 위치에서의 노력도 하고 좀 책임감도 가지고 그렇게 서로 각성을 한 사람들끼리 연대를 하다 보면 이게 말 그대로 전 깨어있는 시민의 주식된 힘, 소위 노무현 정신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이제 이 정신을 쭉 이어간다고 봅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저 윤석열, 김건희 같은 인간들이 되도 않는 언플할 때 제가 왜 그렇게 열받냐, 이거는 뭐 누차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더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기시다를 만나가지고 자기네들이 일궈온 성과가 취임 이후에 가장 의미가 있다는 말을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할 수 있냐 이겁니다. 다른 심각한 문제들도 많죠. 그래서 최근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 국회에서 막 국힘에서 막 발악하고 난리칠 때 깔끔하게 진짜 정말 그 민주당 의원들 막 그 같이 함께 지켜주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 날리지 않았습니까? 전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백운기 TV 나가가지고도 크게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안전위기, 이거는 뭐 12구 참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뭐 호우 피해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의료 대란이라든지 국민의 안전이 전혀 보장받지 않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럼 국가가 왜 존재하지? 요런 걸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 위기와 경제 위기,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내수 시장의 그 어마어마한, 특히 그 자영업자분들의 위기, 이건 뭐 다들 아실 거고요. 체감하실 거고. 그리고 그 국외적으로 보더라도,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뭐 러시아, 중국, 그냥 자기가 이념 외교 뭐 이상한 소리만 다 하더니 결국엔 무역 적자, 이거 감당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냥 미국에 충성하고 기시다 만나갖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민주주의 위기, 뭐 입틀막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계엄령 논란, 육사 38기 문제 등등, 이것도 지금 하나하나 따져보면 끝도 없는 문제고요. 한반도 평화 위기, 이 또한 김태호 같은 인간, 대중 붕괴, 그러니까 중국 붕괴론, 북한 붕괴론, 거기에 미국에 찰싹 붙는 게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다, 이렇게 그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김태호 씨뿐만 아니라 지금 외교 안보실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지금 다 그런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그 끔찍한 선택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헌정질서의 위기, 이거는 김문수, 김영석, 이런 반헌법적인 인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주요 요직을 차지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김문수 같은 사람이 노동부 장관을 합니까? 김영석 같은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대놓고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대화를 하자고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시다를 지금 왜 만납니까 도대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윤석열 그 모교라고 하는 서울대에서 일본 유학생들을 만난다는 단독 보도까지 나와서 이것도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1박 2일의 촉박한 방한 일정 중에 서울대에서 유학생들과 간담회를 왜 가집니까 지금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상 이제 기시다는 끝난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쪼르르 달려가는 것부터가 웃긴 거고, 그리고 뭐 물 반컵 얘기할 때부터도 사람들이 비판을 했었지만, 아니 나머지 반컵 도대체 언제 채웁니까? 왜 계속 우리만 물을 자꾸 채우냐, 이런 얘기에도 누구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친일 뉴라이트 사관, 이 인사들 여기저기다 꽂아놓고 기시다 만나가지고 결국 일제강점기 때 설립된 경성제국대를 모태로 한 서울대 강연을 그 장소를 택한 거, 이거는 대놓고 국민들 우습게 알고
그냥 기싸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봅니다. 이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까지 당연히 나오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심지어 이 소식도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일본 정부에서 이 위안부 관련한 다큐, 이게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되니까 운영자 면담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와,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게 한일 합작 다큐멘터리라고 하는데 올해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주재 일본 대사관이 영화제 측에 면담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라고 하는데요. 야, 진짜 심지어 그 주독 일본 대사가 해당 영화 관객 동향 이런 정보들을 대비 문건 형태로 해가지고 외무상한테 보고하기도 했다고 하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대놓고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유명한 레전드로 남은 그 독도 명연설을 최근에 제가 한 2주 전쯤에 영상으로 따로 또 편집해서 올렸던 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 아무리 무슨 뭐 보수 대통령이네 진보 대통령이네 뭐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정파가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한 상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다른 정책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걸로 표를 얻었으면 그걸로 어느 정도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꼬투리 잡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찍었던 사람들까지도 이거는 보수의 가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보수의 가치를 넘어서서 그 소위 기존의 보수라고 하던 사람들은 민족에 대해서 안 건드렸잖아요. 소위 그 민족주의 노선이 너무 강하게 좀 우파적으로 가서 우파 민족주의라는 얘기까지 나온 걸 봤어도 살다가 친일 사관을 그대로 끌어와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곳곳에 배치를 한 다음에 독도까지 지금 내주게 생긴 이런 상황. 그래놓고 어떻게 자기네들이 보수 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자기네들 비판만 하면 그냥 전부 다 좌파고 무슨 간첩이고 무슨 반국가 세력들, 검은 선동 세력들, 뭐 사이비 지식인, 아니 뭐 이런 정보가 다 있냐고요. 그렇게 자유 얘기를 하면서 정작 그 누구보다 자유를 말살시키고 그저 그게 강자들의 자유, 자기 주변인들의 자유만 옹호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네이버 댓글에서도 보시다시피 민심은 처참한 수준이다. 외놈들은 언제나 우리의 적이었다. 앞으로도 적이다. 실제로 일본인들도 그때 당시에 특히 일본 극우들은 아직까지도 자기네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기가 막힌 건 국내에 있는, 그러니까 일본 극우들은 뭐 저 인간들이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이런 거는 자기네들의 뭐 이익에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저런 사람들 얘기를 끌고 오는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걸 갖고 오는 인간들, 반일 종족주의 같은 거 써가지고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하고 독도까지도 우리 땅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소리를 하고 48년 건국절 얘기하고 이승만 신격화해가지고 그 건국 대통령 막 이렇게 취급하고 그런 진짜 웃긴 거는 이승만을 저렇게 저들이 옹호하는 것 자체가 웃기다는 겁니다. 왜냐? 이승만은 일본을 굉장히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승만은 모셔야 될 이승만 무슨 거의 정신같이 막 그렇게 떠받들면서 기념관 타령하는데 정작 이승만도 일본을 싫어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모순들에 대해서 저들은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경제에서 소위 그 경제적 논리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 역사관에다 그대로 대입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 승자의 논리로 이긴 사람이면 장땡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능력주의랑도 연결지어서 봤을 때 진 사람, 뭐 좋은 데 간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서 성공한 거고 여기서 진 사람들은 능력이 없고 노력을 안 해가지고 멍청해가지고 저렇게 패배자가 된 거 아니야. 요런 세계관을 가진 거를 갖다가 역사로도 그대로 끌고 와버리니까 한국은 졌잖아. 능력이 없었잖아. 근데 일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나마 이렇게까지 성장시켜줬잖아. 그게 쉽게 말하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막 쌀 수탈한 것도 수출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되살아나는 목소리라는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그 관심을 가지고 주위에도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말씀이 지금 굉장히 와닿습니다. 지금은 구한말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물론 이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같이 맞서가지고 힘을 싣고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인데 주위에서 그 이유가 뭐 너무 어려워서든 아니면 목소리 내는 게 두려워서든 아니면 그냥 짜증이 나서 꼴보기 싫어서든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지금 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뭐 그거를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뭐 아니면 정치 문제 뭐 여러 가지 보는 지표마다 지금 처참한
그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단 한 분이라도 그분들의 관심사, 그분들이 처한 상황에 맞춤형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처한 상황은 특히 막 독도까지 내준다는 얘기는 이제 거의 전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한말에 비유해서 이 밀정, 친일단체의 암약, 이것과 대단히 비슷하다는 점도 우리가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를 저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뭐 잘한다, 좋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 정도로 그 무역 수지 그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일본 만세, 미국 만세 이것만 하면서 대중무역 적자를 그럼 다른 데서 메꾸든가요. 그걸 메꾸지도 못하고 세수결손 같은 경우에도 막 56조나 나오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뭐 하나 제대로 나아진 게 없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지수 관련해서 그 세계 자유지수 관련해서도 언론의 자유라든지 민주주의 관련한 지수라든지 전부 다 그냥 처참하단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놓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거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나라를 살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게임을 하는 게 아닌데 무슨 말하는 거 보면 무슨 게임 속에서 자기가 어떤 그 캐릭터를 가지고 이 세계관 속에서 무슨 나라를 만들어서 거기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정말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들의 목표가 뭐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소위 불가역적이란 말들 많이 하죠. 이미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그 윤석열 정부에서 5만 가지 것들을 다 퍼준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정권이 바뀌어서 이재명 정부가 이건 잘못됐다,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면 일본 같은 나라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게 니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만든 걸 우리가 정말 어렵사리 바꾸게 되면 또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신뢰도 자체를 지금 박살내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놓고 한쪽에 가가지고 미래 세대를 위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기가 차다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노년층들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4050을 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포위하려고 하는 것도 왜 그런지는 우리가 알겠잖아요. 근데 자기를 찍어줬던 사람들의 뒤통수까지도 다 후려치면서 곳곳에서 사고만 치고 다니는 대통령,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비판만 하면은 전부 다 그냥 또 간첩으로 몰고 그냥 대선을 부정한다는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 한 분이 또 별세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 생존자가 이제 8명밖에 안 되시는데, 특히 일본 입장에서 시간만 질질 끌면 자기네들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뻔히 피해자분들이 살아계시고 국제적으로도 목소리를 내고 해외에서도 그래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주목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꼬여버렸는데, 이 생존, 살아계신 이런 증인분들, 피해자분들이 결국엔 언젠가 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일본 입장에서 얼마나 그때를 또 기다리겠습니까?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자기가 무슨 보수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때만을 또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가 구호로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시간이 없고 이제는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저들도 그런 나름의 자기네들 딴에는 총력전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뭐 계엄령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을 해보자면 결론은 정말 시간이 없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무슨 뭐 호불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내적으로 보든 뭐 대외적으로 보든 모든 걸 망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정답은 이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정신 차리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차분히 복귀를 하고 토론을 하고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야당 대표와 만나가지고 협상을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조급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냥 무대뽀로 자기가 진리라 생각하고 조그만한 비판도 전혀 허용하지 않으려 하고 언론 탄압하고, 심지어 이런 심각한 상황에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느꼈던 그 계엄령 트라우마까지 다시 떠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젠 비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요즘 계속 모든 이슈들을 다 정치로 제 관심사들 뭐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정치로 몰아서
다른 여러 가지 공부하던 것들을 일단 제쳐두고 정치 현안 그리고 온라인 여론전에 전 평소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저들이 어떤 식으로 여론전을 할지, 특히 군사이버사령부라든지 국정원에서 심리전을 하면서 특히 여론전, 이 가랑비 옷 젖듯이 사람들을 낚았던 그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온라인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정리를 해서 그 당에도 이 심각성을 계속 조금 더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알려갈 예정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